생활법률 5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상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지금 시간은 이제 부동산 매매 법률 문제 살펴볼게요. 자, 59쪽 매매의 의의 보겠습니다. 자, 매매라 함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일정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근데 여기 매매인데 이제 부동산 매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개념 정의에서 매매 앞에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팔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자, 매매 계약을 한번 보면요.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뭐죠? 매도인, 매수인이 있죠. 그죠?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제 매매 계약이 이제 성립하게 되죠. 이렇게 매수인하고 매도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갖죠. 그죠?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권리를 갖고요. 그러면서 또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할 의무를 지죠.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지죠. 그리고 매매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갖죠. 이렇게 계약이라는 이런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각종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법률 행위라는 게 뭐냐? 법률 행위라는 게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법률 행위인데 이때 법률 효과는 뭐냐?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걸 말해요.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거. 지금 매매 계약, 이 계약도 대표적인 법률 행위죠. 이런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각종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그럼 여기서 부동산 매매는 뭐냐면 부동산 매매는 이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거죠.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팔 것을 약정하고 이건 매도인이겠죠. 그죠? 매도인. 그리고 상대방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우리가 이제 재산권 이전과 관련된 계약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매매가 있죠. 매매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을 지급하는 거죠. 만약에 그 대가로서 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목적물에 상응하는 다른 목적물을 인도해 준다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 계약이 돼요. 교환. 만약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해 주지 않아요. 어떤 목적물을 인도를 해줬는데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인도를 해줬는데 아무런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래? 증여라고 해요. 증여. 그러니까 이 매매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인도되고 대가로서 현금이 지급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매매라고 해요. 근데 이 매매 중에 이제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매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매매는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가액이 굉장히 크죠. 그잖아요. 매매 가액이 엄청 크죠. 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아무리 작아도 한 수천만 원은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비싼 데 같은 경우는 몇백억씩 하죠. 매매 대가가. 그죠? 몇백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시에 지급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매매에서는 대금 지급 방식이 일반 매매와 달리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금을 지급해 주죠. 그 다음에 한 중간쯤에 중도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부동산을
인도받으면서 잔금을 치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순서로 이렇게 분할돼서 매매 대금이 지급이 되죠. 뭐 중도금 같은 경우는 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에서 또 중도금 또 이렇게 분할돼서 또 여러 번 나눠서 납부하기도 해요. 이렇게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그 매매 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이제 독특한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자, 계약금 한번 보세요.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우리가 이제 계약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거. 그런데 이 매매 계약 자체는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해요. 반드시 매매 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야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약금이 반드시 교부되어야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계약금의 교부가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다. 자, 그 계약금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60조에 있어요. 60조. 자, 이 계약금의 법적 성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 또 하나는 위약금. 우리 교재에는 위약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위약금으로 이해해 주세요. 위약금. 그 다음에 해약금. 이렇게 계약금은 세 개의 법적 성질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 증약금. 둘째, 위약금. 셋째, 해약금. 자, 증약금은 뭐냐 하면 계약 성립을 증거하는 금전이라는 거죠. 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금전. 이게 증약금이에요. 계약금을 왜 수수했겠어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수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이 교부됐다 그런다면 계약을 체결했구나 이런 사실이 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증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은 당연히 갖는 거예요. 계약금은. 이 증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당연히 가져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몰수될 수가 있어요.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몰수될 수 있어. 이게 위약금이야. 근데 이 계약금이 반드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건 아니에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성질을 가지려면 당사자 간에 위약금 약정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된 계약금은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당연히 몰수한다. 이런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만 위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져요. 주의하세요. 증약금은 당연히 갖는 거고 그건 뭐 이론상으로나 당연히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은 당연히 갖는 거고요. 근데 위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은 뭐야?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했는데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았어. 그럼 뭐야? 위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약금으로서의 성질. 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뭐냐 하면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응?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응? 이걸 해약금이라 그래.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 해제 사유가 있는데 계약 해제 사유는 뭐냐면 당사자가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예요.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금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 목적물을 넘겨줬는데 상대방이 매매 대금을 안 줘요. 이때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거죠. 그죠?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귀찮아. 어차피 쟤 앞으로 계속 내 속속일 것 같은데 차라리 나 그냥 계약 해지할래.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이제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약금이라고 해. 해약금이라고. 그러면 이 해약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같나요? 해약금은? 아니면 위약금처럼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만 해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나요? 아니에요. 요거는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특별히 별도의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해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져.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을 했어. 계약금으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약정했으면 해약금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지 않아요. 근데 당사자가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야?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제를 하냐? 어떻게 해제를 하냐? 거기 해약금 부분 한번 보시죠. 매수인의 경우. 자, 매수인은 누구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계약금은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죠?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제 계약금을 지급해 준단 말이죠. 이때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3억 원짜리인데 보통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은 한 10% 정도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3억 원짜리 부동산이라면 3천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계약금 3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때 매수인은 어떻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3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어? 내가 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어. 매도인이 아무런 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내가 준 계약금 3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해서 두 배 금액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아까 예에서 지금 매수인이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3천만 원을 줬어요. 이 경우 매수인은 자신이 준 계약금 3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내가 지금 3천만 원 받았잖아. 그럼 여기다 3천만 원 얹어서 6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응? 이게 바로 해약금이야. 해약금. 그런데 이런 해약금의 성질은 뭐예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요.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반대 특약이 있으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금 가지고는 해제 못한다. 이런 반대 특약을 했으면 그때는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세상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거 종래에 왕왕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나라는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억 원짜리 집인데 내가 지금 계약금 3천만 원을 줬어요. 3천만 원을 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며칠 만에 집값이 1억이 떴어요. 1억이. 자, 1억이 지금 집값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차라리 내가 받은 3천만 원에 3천만 원을 얹어서 되돌려 주더라도 나는 얼마가 이득이에요? 지금 1억 원이 뛰었는데 3천만 원 되돌려 줘봐야 내가 지금 7천만 원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계약 해지한다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떴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있는 이 부동산이 이게 무슨 하여튼 뭐 아파트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무슨 어떤 개발 계획이 딱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뛸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러면 계약 해지해야지. 그래서 이런 계약금의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응?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계약금이 수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 위반이 있었다, 채무 불이익이 있었다,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때는 이 계약금은 그냥 매매 대금의 일부예요. 그건 계약금 가지고 해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계약금을 포기하네, 배액을 상환하네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이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에다가 그 배액을 얹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내가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안 받아. 응?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집값이 1억이 떴어. 그래서 집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3천만 원 돌려주고 내가 그냥 7천만 원 나 이득 볼래. 그래서 딱 돌려주려고 받은 돈 3천만 원에 다시 3천만 원 얹어서 줬더니 매수인이 안 받아. 그러면 계약 해지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제공만 하면 돼.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제공만 하고 계약 해지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이제 공탁을 해버리죠. 그래서 해약금의 추정 한번 보시면요.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시 수수된 금전은 계약금으로 보고 이와 같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해요. 해약금으로 추정해. 근데 당사자 사이에 반대 특약이 있으면 그때는 계약금 가지고 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위약금은 달랐죠. 위약금은 어떤 경우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돼? 당사자가 위약금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런데 이 계약금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60쪽의 그 3번 해약금 추정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자,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 뭐냐? 중도금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도금 지급.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 매매 대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약금을 수수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하잖아.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받고 난 다음엔 계약금 가지고 계약 해제를 못해요. 중도금을 지급받고 난 다음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같은 예에서 지금 3억 원짜리 집인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수수했어요. 근데 며칠 지났더니 집 가격이 1억, 2억 뻥뻥 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 계약금 가지고. 매수인은 잘못한 거 없죠. 이때 매도인은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신이 받은 3천만 원에 위에 3천만 원을 얻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딱 했더니 매수인이 중도금을 딱 지급한 거야. 바로 중도금 바로 지급했어요. 아니 오늘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수수했는데 그 다음날 중도금을 넣어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이후에는 계약금 가지고 계약 해지를 못해요. 아니 중도금 지급 일자가 있는데 그렇게 땡겨서 지급해도 됩니까? 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서 3월 1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6월 1일로 정했다고 해요. 그럼 중도금 지급기일 6월 1일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6월 1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지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월 1일까지 내가 돈을 갚겠다 그래 놓고서 뭐 4월 15일 날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무슨 차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무슨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는 별도로 줘야겠지만 상관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도금 지급일자, 당사자 간에 약정한 중도금 지급일자는 어떤 의미를 짓느냐? 그날까지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땡겨서 지급하는 건 매도인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땡겨서 지급해 주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금이 수수되는데 집값이 뛰었어. 그러면 매수인이 바로 중도금 지급해요. 어? 매도인 계좌로 바로 중도금을 쏴버려. 왜? 계약금 가지고 계약 해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때는 누가 먼저 하냐. 누가 먼저 하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100을 상환하는 게 빠른가 아니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게 빠른가.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놨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그 이후로는 계약금 가지고 계약 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매도인이 계약금의 100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계약이 해지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중도금 지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계약이 소멸했는데 무슨 중도금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거 놔두고 이게 누가 먼저 지급하냐, 누가 먼저 지급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가격도 이 투기꾼들이 설쳐내고 말이죠. 이건 뭐 참 이거 우픈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러면 아예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했는데 계약금으로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가격이 3억인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40%면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을 계약 체결하면서 넣었어. 그러면 나중에 뭐 2억 4천만 원 내고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1억 2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 판례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우리 판례는 계약금은 우리 거래 관행상 계약금은 보통 10% 아니면 20%라는 거죠. 많아봤자 20%라는 거야. 근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했다는 얘기는 중도금까지 같이 지급한 걸로 봐요. 중도금까지. 그때는 이제 계약금은 우리가 보통 거래 관행상 10%, 20% 많아야 20%야. 많아야 2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계약 체결하면서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면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봐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계약금 가지고 계약 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중도금이 지급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62쪽 한번 보실래요? 62쪽. 거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뭐냐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 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와 같은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뭐 지난번에 뭐 신도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면 막 그 투기꾼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잖아. 그래서 이때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두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다음에 63쪽에 농지매매 한번 보죠. 농지매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에요. 경자는 뭐냐면 농경할 때 경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유전, 밭을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자 유전의 원칙은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지를 농업에 사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돼.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농지 매매 계약은 무효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농지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유효한 계약이야.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니까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농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못 받으면 나중에 이게 등기 소요 서류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못 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렇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다고 해서 농지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등기 실행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